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7월 18일에 선고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형 트롤업의 조업 제한과 직업 수행의 자유침해 여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수행의 자유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한 결정으로 어업 규제에 있어 공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법적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2021년 3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로부터 대형 트롤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입니다. 이들은 전국 근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업 제한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법령은 구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 8제2로 감옥입니다.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크게 두 가지 헌법 원칙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유보 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수산업법 시행령이 대형 트롤 어업의 조업구역을 전국 근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해양수산부령이 이를 제한한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한일어업협정에도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업 제한의 국제법적 정당성 또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수산자원 보호라는 목적은 인정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조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으며 총허용 어획량 제도와 같은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유지되어 온 조업 금지 조치는 대형 트롤 어업의 경영 여건을 극도로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업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수산업법과 그 시행령이 해양수산부령의 조업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심판 대상 조항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합법적인 규정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조업 제한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간 갈등 조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에 있어서는 조업 금지가 실제로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대형 트롤 어업은 다른 어업보다 어획 강도가 높고 어업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연안어업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재판관 1인의 반대 의견을 통해 위헌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해당 조업 금지가 48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나 해양 생태계 변화 등 환경적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유지되어 온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어업의 실질적인 피해는 제한적인 반면 대형 트롤어업은 사실상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이 입는 경제적 손해와 경영난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공익 실현 정도에 비해 개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1인의 반대 의견으로는 심판 대상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원보호라는 공익과 어업인의 직업 수행 자유라는 사익 사이의 충돌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익의 우위를 인정하며 행정규제를 합헌으로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재판관의 반대 의견을 통해 우리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재검토되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